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4월 26일 월요일 저녁이고요. 오늘 시장은 코스닥 0.32%, 그 다음에 코스피 0.99% 상승 마감을 하고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특별할 거라고 볼 건 없지만 코스피는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했고 기관들은 매도세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 외국인하고 같은 투자 방향을 이어가는 금융투자는 그래도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고 연기금은 계속 코스피를 팔죠. 대신 코스닥에서는 연기금이 꾸준하게 사는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즉 연기금 포트 자체가 이제 해외 시장으로 눈을 좀 돌렸고 그런 이 한국 시장에서 연기금의 비중이 많았던 게 대부분 대형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 중소형주 쪽에는 비중을 조금 늘리고 그러니까 즉 뭐 같은 1억이라고 하더라도 대형주 한 주에서 두 주 살 수 있는 금액이 1억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는 중소형주는 4개에서 10개까지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포지션을 바꾸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전망적으로도 아직 시장에서 이 잠재 가치가 남아있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계속 매수세가 꾸준하다면 예전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연기금이 이 코스피 지수를 많이 끌어올렸잖아요. 그런 거를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오늘은 코스닥은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매수하는 그리고 투신이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애들인데 좀 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뭐 얘네는 내일이라도 당장 나갈 수 있는 애들이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써줘도 되고 내일 얘네가 나가더라도 다시 외국인이 받쳐주는 그림만 나타나면 된다라는 거고요. 오늘은 이 코스닥에서 그냥 백신 관련된 애들만 엄청나게 움직였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뭐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었던 애들이 아닌 이상은 뭐 백신 관련된 화이자 그리고 뭐 콜드체인, 모더나 그리고 러시아 백신이 악재라고 하긴 그렇고 뉴스가 나왔죠. 도입할 검토 예정이 없다. 그리고 어제 주말에 화이자 백신 추가적으로 계약을 더 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화이자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를 두 종목 갖고 뭐 콜드체인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모더나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죠. 러시아 백신이 죽으면서 다른 종목들이 이득을 좀 많이 보는 시장이었어요. 시장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는 관점인데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관점이었고요. 어쨌든 코스닥은 1032포인트 위로 올라타는지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밑으로는 1025포인트 지지하는지만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밑에 말씀드렸던 이 1015, 1010 여기만 안 깨지면 된다라는 거고 코스피는 3216포인트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죠? 여기 확인했으니까 이제 여기 넘어서면 다시 이제 3264포인트 여기 확인하러 간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백신 관련된 애들이 지금 난리였다. 이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오늘 또 한 차례 상승을 했죠. 일단 정리를 하긴 했는데 이 종가 시간에서 좀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았어요. 일단 내일 거래 정지면 내일 하루 정지 먹고 나면 다음날 갭이 위에서만 뜬다면 얘는 또 한 차례 상승할 수 있다. 일단 3만원대 말씀을 드렸죠. 목표가 거기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고 넵지노믹스도 오늘 한 차례 더 올라왔죠. 3만원 정도 본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올라왔어요. 아직은 조금 더 볼자리는 남아있다. 얼마나 더 누를진 모르겠지만 볼자리는 남아있어서 저는 아직 들고 있는 관점이에요. 26,0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KPX 생명과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죠. 원을 한번
돌릴 수 있는 자리라고. 그죠? 여기서 꾸준하게 이 제약바이오 섹터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KPX 생명과학 말씀을 드리고 뭐 제일약품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 오늘 상승을 했어요. 일단 이제 KPX 생명과학은 15,000원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는 게 좋고, 나타난다면 17,000원에서 21,000원 사이까지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갭은 내일 15,000원 위로 뜰 거니까 시가가 17,000원 위에서 시작할 거냐 17,000원 밑에서 시작할 거냐의 관점으로만 보시고, 17,000원 밑에서 시작한다면 17,000원에서 18,000원대를 단기적인 1차 고점, 그 다음에 2만원대 그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약품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이 나왔고요. 그쵸? 이런 자리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한 차례 뚫었다가 누르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제일약품은 노바백스 백신에도 관련이 돼 있어요. 또 노바백신 관련된 종목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그 다음에 뭐 SK 케미칼, 캐몬이 시간의 상한가를 갔죠. 노바백스 관련이고 제일약품도 마찬가지예요. 즉 오늘 거래가 빵 터지면서 주가를 윗꼬리를 만들어 놓고 눌렀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가 적게 터진다면 올라가면서 이 2평 53,000원대에서 저항을 맞고 또 밀린단 말이에요. 그럼 한 번 더 눌렀다가 자리를 다시 만들어주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요런 진원생명과학처럼 그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노바백신까지 같이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종가가 53,000원 위로 올라와서 끝나는 흐름이 나타나야만이 64,000원대까지 한 번 더 열어놓고 대응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이제 시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화이자 관련된 종목들은 또 우리바이오도 있죠. 우리바이오도 상한가를 갔고요. 우리바이오는 기존에 음봉 나온 자리가 있죠. 그죠? 7,600원 위로 올라타는지 체크해라. 이게 이제 중심값이 될 수 있는 자리예요. 내일의 관점에서. 분명히 갭 띄워놓고 눌렀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을 시켰지만 이 자리로 올라오면서 결국엔 여기에서 들어왔던 누군가가 지금의 이 흐름을 만들고 있을 거다라고 봐야 되는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600원 위로 종가를 올려다 놓고 내일도 끝나느냐, 그러면 한 번 더 고점으로 확인하러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관점으로 종목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화이자 관련해서 콜드체인 관련된 종목 대한과학이 일단은 대장이에요. 얘도 이제는 18,5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23,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는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글쎄요. 어떻게 시장에서 좀 더 반응을 할 거냐. 어차피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움직일 거라고는 저는 판단을 해요. 진단키트가 먼저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백신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야 치료제가 또 한 번 반응을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흐름을 분명히 만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23,000원을 기점 잡고 이 자리 위로 올라타면 25,000원에서 6,000원대 확인하러 또 올라오겠구나 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밑으로는 18,500원 많이 밀리더라도 18,000원입니다. 그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요런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대장으로는 일신바이오도 같이 움직이는 자리죠. 흐름은 비슷해요. 모양은 비슷하지만
대한과학이 좀 더 강하다. SCD는 움직이긴 하는데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한과학이랑 일신바이오가 밀렸을 때 걔가 대타 형식으로 움직이고 얘네들이 갈 때는 걔는 안 가더라고요. 좀 희한하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어찌됐든 이 종목은 6,700원대인데요. 음, 6,700원으로 잡을게요. 얘는 실제적으로 6,100원까지도 상관없는 자리기는 해요. 근데 그 자리까지 간다면 결국엔 이 구름대에 갇힌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저 고점 바닥 밑으로 내려갈 자리가 훨씬 많다라는 관점이죠. 그러면 6,700원대만 저점으로 잡고 위로는 8,000원에서 8,300원 정도까지는 못해도 한 차례 반등할 수 있는 자리다. 대신 그러기 위해서는 6,750원을 종가상 절대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 자리만 지지를 해준다면 못해도 8,100원에서 8,35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올라올 수 있고, 이 8,350원 위로 또 올라와야만이 다시 한번 9,000원대에서 만원대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에 반해서 모더나 관련된 종목들은 최근에 이 모더나 관련된 이 백신이 하반기로 밀린다고 하면서 조정을 좀 받았죠.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AB프로바이오, 엔투텍 다 뭐다? 거래가 들어오면서 양봉 출현을 했어요. 즉 지금의 자리가 무슨 자리? 변곡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변곡점. 하락을 했던 자리를 거래가 들어오면서 방향을 바꿔주는 자리. 그렇다면 이제는 하락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는 얘는 이 1260원을 절대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AB프로바이오는요 126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자리만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 더 이 1500원대에서 1600원대를 확인하러 간다. 웬만하면 다시 한번 이 1300원대를 저점이다 라고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엔투텍 역시도 변곡점이 나타났죠. 그러면 다시 한번 3,500원대 확인하러 간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넘어서야만이 4,000원대를 또 확인하러 간다. 그렇지 못한다면 당분간은 요 안에서 박스 친다라고 보셔야 돼요. 엔투텍은 이해되시죠? 박스 친다. 얘도 3,000원이 종가상 2,900원이네요. 2,900원이 단기적인 손절 자리가 되는 거고요. 웬만하면 3,000원을 깨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는 게 안전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이 모더나 관련된 종목들도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캐몬이 대표적이죠.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얘는 아스트라제네카로 연결돼 있다가 이제 노바백스도 같이 연결되는 건데, 어차피 SK 바이오 사이언스에서 움직이는 부분이라. 그러면 최근의 흐름을 보면 고점을 많이 올려놓고 음봉으로 눌렀단 말이에요. 그죠? 누르고 나서 주가를 한 차례 올리고 다시 누르면서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또 한 차례 올렸다가 누르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자리예요. 그죠? 그럼 이 자리가 뭐다? 매집이 된다라는 거고, 요 자리까지도 확인하로는 분명히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4,650원 부근. 이해되시죠? 요 자리까지는 단기적으로 잡아먹을 수 있는 자리다. 대신 그러기 위해서는 3,650원만 얘는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밑으로 10%, 위로는 20-30%는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은 모습이다 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런 자리까지는 무방하다. 이 자리를 넘어서면 또 한 차례 고점을 갱신하는 그림을 분명히 나타낸다. 5,000원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고, 뭐 노바백스 관련된 종목들은 이 캐몬 하나만 일단 볼게요. 나머지 뭐 SK 케미칼, SK 바이오 사이언스까지 볼까요? 바이오 사이언스 일단 이 갭자리를 거진다 메꿨거든요. 메꾸고 음봉이 나왔는데 종가상 크게 밀리지 않았어요.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15만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기준이거든요. 15만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16만 6천원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됐든 이 갭자리는 한번 메꾸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14만 3천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 부분이다. 어찌됐든 그러면 될 것 같네요. 얘는 뭐 추세를 그냥 대략적으로 요렇게 자꾸 움직이나 보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 추세가 크게 꺾이지 않는 이상은 들고 가봐도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추세가 흐름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러면 일단 여기서 단기적으로 저항을 한 번 더 맞을 거고, 그리고 나서 이 고점의 중간값 정도까지, 17만 5천원까지는 이 흐름만 깨지 않는다면 무방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일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 러시아 백신 관련된 종목들을 좀 하려고 다른 종목들을 좀 빠르게 움직인 거고요. 오늘 시장에서 어제 이 화이자 백신 계약을 하면서 러시아 백신 이 스푸트니크 V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저거를 할 생각이 없다. 들여올 생각이 없다라는 글이 나왔어요. 보건복지부가 뭐 이름도 모르는 사람, 제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가를 밀었고 결국 하한가로 끝났죠. 근데 이게 뻥카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종가로 더 이 종목을 샀는데, 자 어찌됐든 분명히 좋지 않은 건 맞다. 무슨 말이냐? 이 국가에서 이 백신으로 이 러시아 백신을 사용하지 않을 거다. 왜 화이자랑 모더나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사람들이 맞기 꺼려하지만 이미 돈 주고 사다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처분을 해야 되니까 이야기는 나오는데 얘를 안 쓰겠다라는 입장이에요. 돈을 더 투자하지 않을 거야 라는 입장으로 일단 표명을 한 건데, 항상 뭐 호떡 뒤집듯이 바꾸는 게 우리 이 언론이잖아요. 언론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우리 한국에서 모더나가 늦어지고 화이자가 어느 정도 있긴 있지만 추가적인 백신 계약의 문제 때문에 러시아 백신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올랐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그죠? 요 자리인 거고, 실제적으로 러시아 백신에 대한 CMO 관련해서 이수앱지스, 그 다음에 휴메딕스, 뭐 휴온스 글로벌, 그 다음에 바이넥스, 그 다음에 한국 코러스인가요? 걔네들이 이 한국에서 CMO 관련해서 위탁 생산하는 거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한국에서만 이 러시아 백신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거지, 어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사용하는 데가 있을 거고, 그런 이 생산에 대한 기술력을 우리 한국이 인정받아서 한국에서 위탁 생산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결국엔 그런 입장으로 요만큼의 시세를 냈었다가 주가를 누르고 다시 한 차례 이 스푸트니크가 뭐 혈전이 안 생긴다 라고 하면서 주가를 올려다 놓고, 그리고 나서
도입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주가를 올렸던 자리가 여기거든요. 그죠? 그 자리에 대해서 도입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엔 그 자리를 메꾼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올려다 놓은 자리를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생각하니까 메꿨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도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 뭐 정부에서 알겠죠. 뭐 여기에 돈 투자한 놈들이 있으면 결국엔 더 발표를 할 거라는 거고, 언젠가는 또 하기로 했다. 러시아 백신도 일단 받아보자 라고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어느 정도 저점은 형성한 자리다. 미친듯이 여기에 대한 흐름을 다 깨고 내려갈 정도의 악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그 나온 재료에 대해서는 소멸했다. 그러니까 나온 재료만큼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겠구나라고 판단은 할 수 있는 자리예요. 대신 조금 더 눌릴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그림의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상승을 했던 거를 어느 정도 다 반납을 시켰다라는 거고, 그럼 일봉상의 관점에서 이트론 같은 경우는 790원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여기서 진정봉을 하나 만들면서 다시 한번 어디? 여기에 갇히는 그림이 한번 나타나는 거예요. 요 안에. 요 안에 갇히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 안에. 그럼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웬만하면 그래도 이 790원대에서 진정봉이 좀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런 자리에서만 지지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반등을 할 확률은 분명히 나온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월봉상의 큰 흐름을 좀 보고 가려다가 결국에는 이 재료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엔 누른 그림이 나타났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이 아직까진 깨진 모습은 아니다라고 봐도 될 수 있는 모습이다.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 자리인 거고, 결국에는 구름대를 돌파했다가 다시 구름대를 밟는 자리예요. 여기서 뚫고 올라가서 구름대, 말 그대로 800원대, 790원대만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주면 밟고 다시 한번 1차적으로 여기 갭자리를 메꾸러 가겠죠. 1차적으로 900원 메꾸러 가고, 900원 넘어서면 또 한 차례 970원에서 오늘의 고점 10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ID도 올라간 자리 거진 다 메꿨다. 그러면 얘는 405원 정도까지 410원 정도까지 열어놓으시고, 지금의 자리에서 이제 다시 또 여기까지 이렇게 박스의 모양이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510원 정도 맞나요? 잠깐 505원 정도가 되겠네요. 다시 한번 여기 400원대만 지지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5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온다. 근데 조금 안 좋은 거는 얘는 구름대를 뚫고 올랐다가 구름대를 밑으로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이렇게 빠져서 이 자리를 지나갈 거냐? 그러면 정말 이건 실패한 거죠.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버티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림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빠르게 회복을 시켜서 먼저 들어가든지 이 안으로. 단기적으로 여기가 고점이 나올지언정. 그럼 이 자리를 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뉴스가 필요하다. 무슨 뉴스? 이 스푸트니크를 우리 쪽에서 다시 또 고려해보기로 했다 라거나, 아니면 뭐 어디 중국이나 미국 쪽에서 얘네들을 사용하기로, 유럽이나 그런 쪽에서 사용하기로 했단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뉴스가 나와야만이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그림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화전기도 마찬가지죠. 이화전기나 EID나 비슷한 그림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 바라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수앱지스 오늘 장중에 좀 움직였죠. 생산시설을 뭐 확충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장중에 이 곡점을 높이고 눌렸어요. 기존의 월봉상에 봤을 때 여기가 이제 남아있는 매물대라 그랬잖아요. 1차적으로 여기 저번주에 찍었었고 이제 25,000원대에 그 자리를 오늘 확인했어요. 그죠? 오늘 확인했기 때문에 다시 눌리면서 조금 애매해졌네. 자, 다시 눌리면서 21,000원 부근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25,0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솔직히 큰 그림으로 보면 얘는 18,000원까지는 열어둬도 되거든요. 요 안에까지는 열어둬도 돼요. 그런데 단기적인 관점은 21,000원이에요. 21,000원을 지지하느냐, 21,000원 지지 못하면 18,000원대까지 한 번은 더 누를 수 있는 관점이다. 즉 다시 이 박스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관점으로만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이 위에서만 지지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할 확률은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바이넥스 역시 마찬가지고요. 얘도 아직 흐름이 그렇게 끝나진 않았어요. 전 기존부터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넥스가 나중에 이트론이나 뭐 EID 얘네들 치고 먼저 대장으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 37,000원 부분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아직 그 흐름에 대해서는 크게 변함이 없고요. 크게 변함이 없고 추세를 계속 만들어가는 부분이 나타날 것 같은데, 크게 저는 28,5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하러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부분이에요. 얘는 크게 이렇게 보면요, 대략적으로 볼게요.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잡을 게 아니네. 대충 이렇게 잡을게요. 이렇게 잡아도 모양이 안 나오는구나. 요런 식으로 잡아야 되겠네요. 요렇게 모양을 잡으면 실제적으로 이 주가 자체가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어대다가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 중간 위로 올라타요. 지금 위로 올라탄다고요. 그러면 즉 하락할 확률보다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은 자리라는 거거든요. 그죠? 추세로 봤을 때 위아래 놀다가 이제는 이 위에서 놀고 있는 자리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럼 이 자리의 흐름만 깨지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위로 올라갈 확률이 분명히 나타나는 부분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뭐 대량 생산한다고 얘기 나왔던 휴메딕스, 휴메딕스도 단기 바닥자리까지 어느 정도 눌렀죠. 지금 기존에 주봉상에, 자, 분봉상에 보면 얘는 아직 저 단일가 거래네요. 단일가 거래라면 밑으로 32,000원만까지만 열어두고 대응하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단일가라면 얘는 지금 뭐 나간 게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물량이 크게 나간 자리가 없다. 여기서 물량이 좀 나가기는 했어도 기존의 물량이 남아있다. 여기서 분명히 이거는 매집한 흐름이란 말이에요. 요거 매집하고 요거 먹고 털라고
요거 매집했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해요. 그러면 얘는 이제는 주워 담아볼 자리다. 휴메딕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휴온스 글로벌 역시도 주가를 강하게 만들어 놓고 눌렀죠. 누르면서 일단 어느 정도 갭 자리를 메꾸는 그림인데 일단 단기적인 저점을 확인한 자리거든요. 응. 120분하고 30분하고 2평이 받아주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월봉상에는 뭐 어차피 아직 볼 게 없고요. 자, 주봉상에는 음봉으로 강하게 눌렀지만 거래가 많이 안 터졌고, 실제적으로 많이 밀리더라도 얘는 46,000원만 46,000원이면 여기네요. 46,0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얘가 좀 더 크게 가려는 그림을 만들 거면 어떻게 보면 이게 쌍봉을 만들고 지금 눌리는 자리란 말이에요. 크게 만드는 그림을 그린다 하더라도 45,000원만 얘는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45,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못해도 55,000원까지는 분명히 올라왔다가 밑으로 빠질 거냐 아니면 다시 위로 갈 거냐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는 자리다. 결국에는 그냥 요렇게 이 안에서 당분간은 박스권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맞고 밀릴 거냐 뚫고 올라와서 이 위에서 지지가 나올 거냐 이해되시죠? 1차 박스 넘어서면 2차 박스. 이 휴메딕스 휴온스 글로벌 크게 나쁜 흐름이 아니다. 이건 신규로 접근해볼 수 있는 관점이다 라고 저는 보는 부분이에요. 얘도 좀 적어놓을까요? 이트론 EID 휴메딕스 휴온스 글로벌. 아무튼 그렇게 보시고 백신 관련된 종목들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여나 공부방, 리딩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릴게요.